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스포츠로서 한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브라질과 일본 여자 축구에서 일본의 여자 축구가 브라질을 2대1로 물리치는 하이라이트를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참 정말로 친일파로서 감개무량했습니다. 오늘도 한국에서는 친일파의 선동은 끝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이 친일파라는 메카시즘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어느 누가 백주대낮에 지금 한국에서 친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일본을 극복하려는 많은 방법론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본을 이용하자 하면은 친일파가 됩니까? 일본하고 무조건 싸워야 합니까? 비난하고? 그러면은 한국에서의 일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모든 영어 문자의 영어 학문의 용어는 일본이 번역한 단어와 개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단어와 개념이 일본에서 번역한 그런 현실이니까 우리 한국에는 한국 국민들은 일본의 정신을 배우고 익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만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심하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무언가, 민주주의란 그 단어는 일본이 번역한 단어예요. 그러면서 그 단어를 해석해 놓기를 개념을 정의해 놓은 것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일본에 종속되어 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용감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불교, 유학, 그 번역서를 전부 다 일본의 것을 가져온 겁니다. 일본 말이 한국어 어순이 같으니까 일본 말이 번역하기 좋기 때문에 불경조차도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일본에 번역된 것을 한국에서 번역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신적이고 학문적으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철이라는 대한민국의 현대 최고의 고수라는 성철 스님조차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상자들에게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본 책을 읽으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신세계가 일본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 또는 먹고 사는 문제 모두 일제가 남겨놓은 산업자본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햇대제과는 그 일본이 남겨놓은 그 공장이었고, 한국화약은 일본이 남겨놓았던 다이나마이트 공장이었고, 성경직물은 일본이 남겨놓았던 직물 공장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산업의 기초가 일제가 남겨놓은 산업 자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부정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 일상의 생활용품 모두 일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 일본을 모방해서 만드는 것이 한국의 지금 생활용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거대한 제철, 포항제철 또한 일본의 신일본 제철이든지 여러가지 제철 회사의 도움으로 만들어졌고 그 회사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어요.
반도체 산업 이병철이 도입할 때 일본의 회사를 일본의 협조를 구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활용품으로 라면, 볼펜, 전기밥솥, 전기장판 이 모든 게 일본에서 도입된 거예요. 부끄럽게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모나미 볼펜이 일본의 특허를 사가지고 와서 한국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독립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했지만은 우리나라 기술로서 일본의 볼펜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나미 회사에서 그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온갖 연구를 다 하고 자국의 기술자를 간첩으로 변신시켜서 모나미 회사에 취직을 시키고 해도 결국 만들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볼펜은 여름에 볼펜을 거꾸로 세우면은 모나미 외의 볼펜은 밑으로 끌어서 밑으로 흘러버리고 옷을 베립니다. 요즘 볼펜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는 이번에 국토순례를 하는 중에 그 앞에 있는 그 가방에다가 볼펜을 넣었는데 볼펜 세 자루가 다 끌어서 뒤로 다 빠져나와 버렸어요.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것이 앞으로 못 나오고 뒤로 다 빠져나와 버려가지고 그 가방이 엉망진창 되어버렸어요. 그것처럼 한국의 창조적인 기술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 모나미 볼펜에서 밝혀진 것은 그 모나미에서 볼펜 심 그 안에 구슬이 0.03mm 정도 되는 구슬이 있는데 그거에 윤활에 의해서 그 잉크가 잘 나온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개발에 굉장히 혼신의 힘을 기울였는데 그 모나미 볼펜의 기술적인 핵심은 잉크와 기름의 배합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특허가 지나서 결국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그 특허료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그 특허를 공개해서 사가지고 왔다는 그런 비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1%의 오차로 모나미 볼펜 회사에서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름의 잉크 배합률이 1%가 틀리는 바람에 볼펜 잉크가 뒤로 흐르고 앞으로도 똑바로 안 나오고 똥이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줄줄 샌다는 거예요. 그게 볼에 있는 게 아니고 잉크의 배합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일본 사람의 산업 기술에 대한 산업 정보에 대한 보안이 일개 조그만 볼펜 회사에도 그렇게 철두철미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약으로도 그래요. 정노환, 설사에는 정노환, 우루사, 안티프라민, 아로나민, 일상의 약 그뿐만 아니라 전문약조차도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모르구나 혹은 알고도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반일 불매 일본 불매 자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좀 미안한 이야기를 하면은 드라마나 오락 프로까지 일본 텔레비전을 베끼고 있고 만화 그리고 아동용 영화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만화 드라마는 일본 걸 그대로 가져오거나 그 한국말의 번역에서 조금 변색시킨 것에 지나지 않고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바보 같은 국민들을 속이는 선동, 자기 정치 권력의 안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희생양, 나치가 유태인을 희생시키듯이 그냥 그러다가 나치는 망했어요. 한국도 그 희생양 일본을 만들어 놓고 한국의 내부는 썩어 들어가고 결국 한국은 이런 바보 같은 국민들에 의해서 망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프랑스 올림픽에서
일본 여자 축구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처럼 스포츠로서의 일본이 말한 타라 입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우선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근대 스포츠는 일제를 통해서 미약하나마 접하게 되었고, 그 근대 스포츠로서의 마라톤으로 송기정이 민족의 정기를 알게 했습니다. 아, 스포츠로도 민족의 정기를 세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운동으로서도 민족의 정기를 세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사 국민들이 깨달았습니다. 현대사회로 넘어와서 살펴봅시다. 일제시대는 그렇다고 하고 해방 이후로 넘어오면은 초급 목피의 이승만 시절에 스포츠를 돌아볼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였고, 종종 그 천재적인 발군의 실력을 가진 개인들의 노력으로 존재를 알리는 정도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현대로 들어와 스포츠가 정치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된 박정희는 5.16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킨 후 이런 스포츠를 정치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일본의 패전국으로서의 아픔을 싣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미국의 프로레슬링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덩치가 큰 거인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악마적이고 야비한 연출을 시키고, 체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본 프로레슬링들이 그 야비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패전국이 되는 것처럼 그 짓밟히지만은 정의와 정정당당하게 미국 그 한들을, 그 거대한 놈들을 후드를 패고 경기를 승리한다는 그런 스토리의 프로레슬링을 흥행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것을 본 박정희는 한국의 프로레슬링을 일본에서 도입하여 김일등을 들어오라고 하고, 국내 선수 장영철 등 청규덕, 장영철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선수단을 꾸려서, 일본하고 다르게 일본은 미국 선수를 데리고 온다면 한국은 일본 선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일본 선수들이 야비하고 악마적인 짓을 하도록 연출시키면서 일본의 36년간의 압제를 당한 것을 은유화한 그 야비한 일본 선수들에게 짓밟히면서도 악정고투 끝에 정의롭게 승리한다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한국에 도입하여서 국민들을 열광하게 만들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이런 자신감에 플러서 우리도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 이런 정치적인 연결을 했고, 물론 일본도 이런 프로레슬링을 통해서 일본의 정우 복구의 애국심을 고취시켰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북두시민혁명군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스포츠와 정치의 연결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일본으로부터 도입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한국도 서서히 스포츠에서 깨어났지만은 서양과 다른 열세적인 신체 구조로 굉장히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8년 일본에서 배구에서 시간차 공격이라고 하는 절묘한 전술을 도입하여 세계를 제패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에 신체적인 열세라는 것으로 좌절에 빠져 있었는데, 일본 사람은 세터가 한쪽 구석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토스를 해주면 그 앞에 있는 5명이 누구가 스파이크를 할 줄 모르게 시간차적으로 뛰어 막
이 선수 5명이 막 점핑을 하면은 앞에 덩치 큰 서구의 유럽의 선수들이 브로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공, 토스가 오기 전에 토스와 동시에 스파이크를 하는 그런 속공을 개발해서 세계를 제패해버렸어요. 금메달을, 남녀가 금메달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한국도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깨닫고 일본의 그 전술과 그것을 모방해서 세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내가 북두시민혁명군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한국은 그거로 끝이에요. 일본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지만은 육상에서 전부 다 다리가 짧아서 되지 않는다는데 일본에서 연구하기를 바톤 타치에 키포인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톤을 위에서 아래로 전달할 때 일본은 아래에서 위로 바톤을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선수권이라든가 올림픽의 리레이 종목에서 아주 1, 2위를 다투는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욕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일본의 정신을 배우자가 하면은 친일파입니까?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야구야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야구는 빼고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축구도 동양인으로서 신체적 구조가 서구하고 달라서 전혀 가망이 없다. 우선소리로 우리나라의 70년대 국가대표 선수 이혜택이 166, 김진국 158cm입니다. 키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158cm 국가대표 선수가 외국의 190cm 축구 선수를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축구에서는 북한이 1966년도 월드컵에서 세계 8강에 드는 동양인으로서 전혀 불가능하다는 8강에 들었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북한의 김두 이런 훌륭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로 인해서 있었지 전술적인 큰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술이 어떤 방식이었나 하면은 키가 작았으니까 코너킥이라든가 이 사이드에서 공이 높은 공으로 띄우면은 앞 선수의 어깨를 짚고 헤딩을 하는 그런 사다리 전법이라는 걸 북한이 개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모방한 것이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김재한인가 이재한이라고 198cm의 축구 선수를 영입을 해서 그 사다리 전법을 응원한 거예요. 그 중앙에서 공을 띄우면 키가 큰 김재한 선수가 헤딩을 하려니까 수비들이 그 선수들에게 매달릴 때 아니면 혹은 그 선수의 머리를 맞고 나오는 공을 한국 선수들이 차거든가 또 그쪽에 몰린 수비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몰리니까 한쪽에 빈 곳에서 기회를 만들려는 그런 전술을 한국이 북한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 포스트 플레이라는 거예요. 80년대에. 그런 어떤 조잡한 그런 경기를 하고 있을 때 72년인가 멕시코 올림픽에서 일본이 집단적인 육각형 전법을 써가지고 동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한국에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때부터 대대적인 축구 투자가 이루어지고 축구에 대한 선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물론 그 속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이 뒷받침되었다는 것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것뿐입니까? 수영.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조오련이가 나타나고 박태환이가 나타나고 하지만은 일본은 그 나름의 수영에 대한 훈련 방법이라든가 이런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또 동양인들의 신체적 핸디캡을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체조와 같은 수영의 다이빙 완전히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빙상 그리고 피겨
이 전부 다 일본에서 세계를 제패한 이후 한국인들이 자신감을 찾고 그거를 모방한 종목들. 그것뿐입니까? 체조. 이 모든 것이 일본이 세계를 제패한 이후 가능성을 느끼고 모방하고 노력한 것입니다. 스포츠로 말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국민 스포츠 마라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조, 이봉주를 길러낸 정봉수 독종 마라톤 감독이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까지 자기가 마라톤 감독을 할 때 그때까지 한국에서는 마라톤 출발하기 전에 밥 한 사발, 밥 한 그릇, 크게 밥 한 대접이를 하고 국 한 그릇을 억지로 한 사발씩 먹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특유의 힘쓰는 일에는 밥심으로 뛴다 하는 그런 인식이 강해가지고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밥을 한 사발씩 먹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미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일본을 왜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신체 조건이 똑같은데 세계를 제패했을까 하는 것을 관찰하고 있으면서 그 관계자들하고 의견을 물어보니까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은 위 안에다가 큰 바위를 하나 넣고 뛰고 있으니까 바위가 위 안에서 출렁출렁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이 완주조차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한 덩거리 이어놓으니까 밥이 뛸 때마다 울렁울렁 할까 합니까? 그 위 배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배 위 벽을. 이 배가 아픈 거예요. 끝까지 못 뛰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다 해서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묻고 어떻게 훈련하는가를 간첩처럼 염탐을 하면서 자료를 모았다고 그래요. 이런 그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도 밥을 못 먹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출발하기 이틀 전부터는 밥을 못 먹게 하고 고기젓을 먹인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기가 개발한 한국적인 식단을 만들어내서 황영조와 이봉주를 만들어냈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걸 자수전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북두시민군이. 결국 스포츠도 한국은 일본을 통해서 타라 입구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정신적으로 자신감을 얻었고 그들의 훈련 방법을 모방하면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활용품, 산업, 학문, 스포츠, 문화, 텔레비전, 방송까지 이 모든 것이 일본의 영향 아래 있는데 그 종속되어 있는 국민들에게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반일, 자기들의 정적에 대해서는 친일분자라는 닉네임을 붙이기 바쁘면서 내부적으로 속이고 또 내부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외쳤던 노 자펜, 불매 자펜 이 이야기를 끝난 이후 문재인 집권 말기 수출은 훨씬 더 일본이 더 많았고 부소, 기타 여러 가지의 반도체 이런 거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왜? 국민들이 속으니까 그 속는 순간에 그걸로만 그들의 목적은 국민을 속이는데 목적이고 국민이 속았으니까 수출이 어떻게 되든지 의존도가 어떻게 되든지 국민들은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까 마음 놓고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부를 망하게 하는 거라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이 속았다 하면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은 그 목적 이외에 아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일본은 어쨌든지 간에 당분간 한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대문이고 또 밖을 내다보는 창문이라는 이런 그 현실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 외에는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다. 감히 북두시민혁명군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일본에 물이 들어있고 일본에 의존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국이 하루빨리 국민들이 이렇게 내전 같은 분열이 아니라 국민들을 통합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일본을 간첩질을 해서라도 모방하고 창조하고 앞서 나가야 한다. 정치도 그렇고 공직생활, 공직사회의 도덕성조차도 우리가 일본을 따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친일이 아니고 일본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의 스포츠는 모두 일본의 정신을 배우고 일본의 전술을 배우고 일본의 훈련을 모방함으로써 달성했다는 그 현실을 우리 정치와 우리 산업과 우리 정신세계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우리가 일본을 모방하자, 일본에 대해서 더욱 연구하고 일본을 더욱 본받아서 일본을 넘어서자, 우리 스포츠가 그래 했던 것처럼 이런 말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외치는 겁니다. 구호로서 일본보다 수출이 앞섰다는 국민 소위 통계를 제시한다든가 자신의 권력 장악을 위한 희생양으로 친일 상대 진영을 친일 세력으로 몰고 친일 부역자라 모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그것이 바로 매국행위라고 하고 그런 행위를 그만두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외치는 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누구보다도 한국은 일본에 의존되어 있는 나라라 반일만 외치고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반대 인사들을 치기 위한 목적으로 토착 친일 분자니 혹은 진화된 친일 세력들이라고 외치는 것은 결국 한국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알고 있습니다. 왜?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국민을 속이고 일본의 원숭이 같은 지도자가 지배하는 하급의 민족들이라고 국민들을 속였던 선조는 결국 조선의 백성들에 의해서 경복궁이 불을 탔고 그리고 그 선조의 왕자 우선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서 일본으로 잡혀갔던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망나니 국가다. 우리는 일본을 배척해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일본군은 해군력으로도 인구로도 어떠한 국방력으로도 일본을 이겨낼 수 없는 이런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국민을 속이기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일본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면서 우리의 과학기술이라든가 산업기술, 문화적인 바탕에 일본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능력을 보이려는 노력과 예산과 지원, 정책 이런 것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호로서의 반일, 이 글로벌 시대에 위정척사운동이나 대원군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대원군의 위정척사에 환호를 하고 그 굶어 죽은 최익현을 옹호하는 이런 한국의 역사관으로는 이 글로벌 시대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만한 국력이 가졌다면 모두 일본의 정신이 무엇인가, 일본의 장점은 무엇이고 일본의 단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치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실제적인 그 길 혹은 선진 한국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친일 분자, 토착, 왜곡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새벽 그 프랑스 올림픽에서 그 일본 여자 축구들의 그 용감하고 창조적인 그 축구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영향이 정신적인 종속국인 한국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한국 여자 축구도 자신감을 가지고 실력 배양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알아차리고 한편 마음으로 뿌듯했습니다. 왜? 그것이 한국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본의 정신에 깊이 종속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해? 그겁니다. 아직 단순한 스포츠에조차 한국이 일본을 아직 뛰어넘은 업적을 남긴 게 참 드뭅니다. 간혹 예외적으로 있다고 막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프랑스 올림픽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북두 시민혁명군을 시청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 북두 시민혁명군만큼이라도 한국의 선진화와 그 길을 위해서 일본을 배우자, 일본을 뛰어넘자를 외치고 싶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